그렇다면 최동선의 미완 악보를 AI로 다시 구성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아있는 악보를 이거 스캔, 나오네. 디지털 악보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UPL 악보예요. 그래서 이 UPL 악보를 갖다가 스캔을 하는 거를 PDF로 먼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AI가 알아들 수 있게끔 뮤직 XML이라는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작곡가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필사본의 음표와 기호가 흐린 부분이 있어 이 과정은 기계로는 판독하기 어렵다. 아직까진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그 이후부터 AI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열린다. 손으로 쓴 악보를 봤을 때 사람도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AI한테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파일을 뮤직 X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캔한 악보를 디지털 악보로 바꾸면 다음 단계는 그 5선보를 뮤직 XML 형식으로 변환하는 일이다. 뮤직 XML은 음피와 박자, 길이 같은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로 읽어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구조다. AI가 악보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변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들었을 때 안다고 해도 자기만의 색깔로 해석해서 하는 것처럼 손으로 된 악보를 뮤직 XML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 AI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국악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전통 음악은 즉흥적 요소가 많아 기부된 정보만으로는 원래의 흐름을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다. 악보 표기 자체도 일정하지 않아 기계가 그대로 읽어내기에는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AI 복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거예요. 전통 악보는 컴퓨터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디지털 악보가 아니라서 표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나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립국악원에서 세종대왕이 작곡한 치화평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복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2024년 5월 국립국악원은 세종대왕이 남긴 정관부를 바탕으로 전승이 끊긴 궁중음악 치화평과 쥐풍형을 AI로 복원하는 시도를 진행했다. AI는 남아있는 악보와 궁중음악의 구조를 학습해 선율의 흐름과 합주 방식을 추정했고 그 초안을 연주자들이 해석하며 실제 무대용 음악으로 완성했다. 기술이 사라진 음악의 틈을 메우고 전통 음악의 공백을 다시 연결해버리는 실험이었다. 세종대왕의 그 음악을 AI를 통해서 복원한 사례는 제가 접하긴 했었는데 AI가 그거를 100% 복원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제 해석, 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악보는 기호와 표기가 일정하지 않아 디지털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필사본의 음표와 리듬을 현대 악보 체계에 맞게 다시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이 지금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이 방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뭘 뜻하는 거야? 이거 코드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거는 지금 가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네, 이제 AI가 오케이 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AI가 악보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모호한 기호는 표기해 두고 사용자에게 정확한 기호를 확인받는다. 변환이 완료되면 원본 악보와 AI가 해석한 악보를 함께 비교해 인식의 정확도를 검토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앞장만으로는 사라진 뒷부분의 선율을 정확히 도출할 수 없다. 바로 그 빈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최동선의 작곡 습관을 분석하고 구조를 학습해 다시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I가 최동선의 작곡을 이해하려고 하려면 어떤 부분을 수출해야 할까요? 제미나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딥 리서치는 흩어진 자료를 구조화하고 문장 속 의미와 흐름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방식이다. AI가 학습할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사 흐름을 분석을 하면 서술은 요런 내용이다. 남한산성리, 만봉천하, 늙은 소나무 묘사 등 정적인 이미지와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문줄기가 합쳐서 요동치는 동적인 행위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희가 마지막 장에 과연 이게 이 서사가 펼쳐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첨벙 만학은 진곡 명상과 선율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두 곡의 패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최동선이 어떤 방식으로 선율을 가져와 편곡했는지가 드러난다. 최동선 작곡가님께서 편곡하신 것 중에 이제 진국명상이라는 곡이 있어요. 악보가 원본이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첨벙 만학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피아노 반주를 입힌 그런 경우의 곡이었어요. 음형은 같은데 음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첨벙 만학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진국 명산의 악보를 보면 기록된 음영은 존재하지만 음높이가 불명확한 구간이 있다. 첨벙 만학도 같은 방식으로 체고됐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앞장에 남은 일부뿐이다. 이 AI가 한국의 멜로디를 듣고 그 다음을 예측해서 작곡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국 명사는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첨벙 만학하고 진국 명사를 비교를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곡가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성은 A 마이너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 악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들어보면서 계속 작곡가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은 전문 작곡가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AI랑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성된 악보가 존재하는 진국 명사는 첨벙 만학의 사라진 뒷부분을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AI는 두 곡의 구조와 속도를 비교해 최동선의 작곡 습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구간을 예측한다. 이렇게 생성된 초안은 작곡가의 피드백을 거쳐 조성과 리듬이 다시 조정된다.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최종 악보가 완성되는 방식이다. AI가 예측한 선율이 완성된다. 이제 이 소리가 최동선의 음악과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곡의 마지막 부분을 포르테시메로 넣으면서 단주가 이제 화성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하게 나온다면 그 화성을 빼고 그 멜로디만 따라하되 단주 형태는 되게 단순하게로 바꿨습니다. 여러 차례 조정 끝에 곡의 후반부는 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단주는 불필요한 화성을 덜어낸 단순 구조로 정리됐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첨벙 만학의 음원을 들어본다. 이거 빨간 거 가니까 녹화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도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게 연희가 대단한 거지. 응. 인방울 더 유명한 사람이야.